더 중요한 문제는 송 작가는 빼고 문 하나만 검증을 했던 통신조에 관련된 속보입니다. 민주당에서만 139명이 됐다고 하는데 관련된 기사들 한번 볼게요. 네, 검찰이 얘는 당원도 아닌데. 검찰이 당원 이번 주 맞구나.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민주당에서만 국회의원을 비롯해 최소 139명에 대해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21명과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까지 다 통신조회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수박이 아니야. 누가 봐도 수박 냄새가 좀 덜 나는 국회의원들이에요. 보좌관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을 딱 집어가지고 통신조회를 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연결을 해보자는 거지. 이거는 이 검찰이 파놓은 굉장히 나름대로 마지막 기대를 하고 있는 일종의 덫이에요, 덫. 이게 뭐냐면 얘네들 목표가 10월 달에 한동훈도 그랬고 지금 한동훈 주변의 인물들이 10월 달이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거나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유일한 고리가 뭐냐? 지금 있는 윤석열 명예훼손 소송 안에 그러니까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부산저축은행에 관련된 거를 얘네가 보도를 했고 그 안에 민주당 당직자 내지는 의원이 연결돼 있다라는 그림을 만들려고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수박이면 못 써. 수박이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걸로 갖고 그동안 막 이재명 물러나라 이랬던 사람이 이재명을 위해서 갑자기 걔네들하고 공모해갖고 뭘 만들었다고 앞뒤가 잘 안 맞잖아. 그러니까 수박 냄새가 안 나는 국회의원들을 지들 나름대로 분류를 한 거지. 근데 놀랍게 21명밖에 없었다는 거야. 심지어 투명한 의원도 아니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새끼는 수박이라고 한 게 몇 명이었다? 13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134명이 검찰은 수박 내지는 우리 편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했던 게 맞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 우리 막 그러니까 그렇게 했었잖아요. 얘네들이 이 통신 조회를 하면서 사실상 우리한테 21대 국회의원의 피하 식별을 해준 거야. 이 사람들 말고는 전부 캐비넷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야, 캐비넷 없는 사람 검증된 거예요? 21명은? 그지? 이 21명은 검증이 된 거고 이 사람하고 김만배나 신앙님이 연결만 되면 그 시나리오를 완성시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박용진이 끼어들거나 서른이 끼어들면 시나리오가 안 돼, 이거는. 그렇죠. 에이, 야, 오염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도 안 믿겠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지. 내가 민주당이 149명이라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너무 적은 거야. 국회의원이 딱 21명.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국회의원들 중에 수박으로 분류 안 되는, 검찰 리스트에 수박으로 분류 안 되는 사람은 이 사람들 뿐이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저도 일단 의심할 건덕지가 1도 없는 사람이다. 작가님. 이상한데. 졸지, 너 왜 이렇게 풀어치려잖아. 많은 분들이 의심하더라고요. 같은 DNA를 가지신 분 아니냐. 이번에 제대로 검증된 거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 과정 중에 아직도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걸 조회했다는 것만 알지 아직 기소장을 쓰질 않았잖아. 네. 왜냐면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선거 3일 전에 그걸 내려고 왜 3일 전에 냈겠어? 3일 전에 냈는데 여기에 민주당 사람이 연루돼 있다 또는 이재명의 신복이 연루돼 있다 이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안 걸리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넓게 풀을 친 거야. 그냥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의원들 안에서는 이 정도 보좌관들 안에 이거 엮을 수 있는 애야라고 하는 거 다 했는데 139명인 거고 그럼 나머지 2,800명은 다 누구냐는 거지. 응? 여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후원금을 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 후원금을 낸 사람들 중에 고액 후원자이거나 안 내셨어요? 아니 나는 어려운 사람들 좋았어요. 우리 부산에서 떨어진 후보자들이나 저도 네, 그런 분들 했지. 저도 부산에 어차피 이재명 했는데. 대표한테 드리는 네. 거는 의미가 그리고 워낙 또 빨리 끝났잖아. 아무튼 이 사람들을 위시로 해갖고 그런 사람들 중에 혹시나 당직자나 당원이나 뭐 이런 국회의원 관련된 가족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그냥 3,000명을 훅 떠갖고 다 뒤져본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진짜 너무 웃긴 게, 제가 거기 들어갈 일이 없는데, 난 들어간 게 너무 웃기다는 생각이, 정말 얼마나 광범위하게 했는지, 닥치는 대로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뭐지, 나 평소에 욕한다고, 김건희가, 걘 반드시 해봐, 이랬을까? 어? 아무튼 하려 그러면 나를 했어야 되는데 나를 빼놓고 그래! 정일이도 했대? 아니요? 저만요. 어이씨 갑자기 여기서 많이 확 밀리는 느낌인 거 있지? 분명히 단은 내가 높은데 왠지 실력은 제가 인정받고 있는 듯한 그런 불길한 느낌이 있지?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방식으로 지금 3,000명을 일일이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고리를 짰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야, 진짜 이재명 대표하고 엮으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3,000명을 다? 3,000명을 다. 그럼 진짜 저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단독으로 못 엮잖아요. 그러면 3단 고리로 엮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을 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당직자하고 또 자기들끼리 통화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민주당 당직자인데 이재명을 불법 후원금을 주기 위해서 얘를 이용했다. 그리고 여기 통화 기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2중, 3중 구조로 다시 엮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시나리오를 내가 미리 말해주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그렇게 당한 언론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도대체 이거 뭐냐. 그러니까 뭐, 아예 너만 들어간 거 아니고 한 3,000명 정도 했다라고 검찰 측에서 3,000명이라고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3,000명인지도 저는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통신조회는 이만큼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계좌조회는 또 따로 해놨을 거예요. 요거는 1년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좌 조회까지? 당연하지. 아까 얘기한 후원금 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정치 후원금 냈던 사람들이 아마도 공통으로 이 전화조회도 받았을 건데, 대한민국이라는 게 특성이 그거잖아. 3,000명을 섞어갖고 두루두루 엮잖아요? 다 엮잖아.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하고 엮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측근하고 엮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재명 대표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통화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저기 우리나라는 몇 단계 건너면 다 아는 그럼. 사람이라고? 6단계? 6단계 건너면 다 친척이야, 우리. 그러면 그 3,000명 다 엮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엮여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무리한 기술을 할 거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1차적으로 엮고 있는 게 이거를 선거법으로 끌고 가고 싶었는데 공소시효가 안 되니까 윤석열 명예훼손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명예훼손을 했는데 이 명예훼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연결고리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도. 그리고 선거하기 위해서 투표 3일 전에 하는 미친놈이 어디냐, 발표를. 하려면 한 달 전부터 해갖고 막 엮었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마지막 일종의 최후의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는 보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숨겨진 비장의 무기로. 그래서 이 무리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사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나리오를 써놓고 있을 거예요. 500만 원, 최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기부했던 이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친구의 친구는 민주당 당직자다. 또는 무슨 의원 보좌관이다.
따라서 이 의원 보좌관의 어떤 지시에 의해 갖고 2단계를 세탁해서 500만 원을 준 정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엮으려고 들 거라니까. 그리고 그 언론 작업은 9월 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면 잠깐만, 이렇게 다 공개가 됐는데 계속 그걸 밀어붙인다고요? 한다니까 이 모질이들은 해요. 우리가 그 심리법 뭐 개시경법 그렇게 욕을 하고 니들 이거 하면 하긴. 바보야. 이거 말뚝 박는다고 진짜 검증한 놈도 도망가는데 돈 쓰면 다 하잖아. 그러니까 맞아. 야, 다 뽀록 났어. 빨리 취소 하는데도 뭐지?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하니까 하겠네요.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러면은 뭐 뻔히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알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 되겠네요. 대비책을 세운다기보다는 이게 법정에서 길어지게 되고 그걸 1심 안에 미친 판사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물론 결심이 안 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될 이유는 없지만 그걸 갖고 엄청나게 언론 공작을 내외에서 해댈 거예요. 이게 10월부터 돌아가는 시나리오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 내지는 얘네들이 어디까지 지금 이 지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자, 아무튼 뭐 그와 관련해서 첫 단추가 윤석열 명예훼손을 건 거고요. 걸어갖고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을 기소장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얘네들의 요구인데 지금 판사가 아니 명예훼손하고 이거 선거하고 이게 어떻게 저기가 돼요? 명예훼손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위증이라든지 무슨 뭐 허위 사실에 의한 뭐 모욕 내지는 뭐 이런 걸로 간다고 치면 이거는 엮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있는 팩트를 가지고 보도한 사람이 팩트를 가지고 보도를 때린 건데 이 보도의 내용이 과연 심각한 명예훼손을 시켰냐 안 시켰냐는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첫째로.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커피 타준 게 윤석열이 아니었다. 그렇지. 그냥 그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커피를 윤석열이 안 타줬대. 그렇게 말하면 윤석열이 그렇게 착한데. 원래 사람 오면 커피도 늘 타주는 그런 사람인데. 김동연이보다 난 그래서 이것도 약간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 김동연이처럼 남이 커피 타주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인데 그런 윤석열이를 커피를 타줬다고 거짓말을 했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치고 있는 거지. 아니, 관련된 그러면- 기사 좀 볼게요, 그러면. 네, 지금 이게 오마이뉴스에서 이충재 기자가 인사이트라는 이거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왜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서 일반 시민까지 통신 조회를 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 여러 건 있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유죄로 인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수사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의 쟁점은 의혹 보도를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또 윤석열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그런데 윤석열의 의혹 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은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송작가 TV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세호가 아유 무난한 저기 지금 좀 안 바쁘면은 우리 손님 커피 한 잔 줘요. 그러면 내가 그럼 커피를 내가 줬어. 맞지. 아니 커피를 드렸는데 그러면 이분이 밖에 나가서 아유 내가 그 송작가 TV 가가지고 내가 커피 한 잔 얻어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송작가가 커피를 주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거짓말이야! 내가 커피를 타줬는데 왜 송 작가가 타줬다 그래? 이게 미친 거 아니냐고. 왜냐면 여기 와서 그냥 여기 있는 커피를 드신 거면 막말로 내가 타든 송 작가님이 타든 찌우가 타든 그 송 작가 TV에서 커피를 얻어 먹은 거잖아. 이게 핵심은 커피를 타줬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극진한 대접을 해줬다는 거잖아.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서 뇌물 알선 내지는 술에 거기에 대한 불법 브로커로 해갖고 구속을 당해도 마땅한 놈이 그렇지.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오면 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설마 하고 갔는데 진짜로 진짜로 커피 한 잔 주고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 커피를 준 사람이 자기를 풀어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러던데? 라고 말한 거였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그냥 가라 그랬어가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근데 사람들한테 커피를 봐라. 윤석열은 커피를 타준 적이 없다. 이거 얼마나 큰 명예훼손이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순간 때릴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진숙이 우리를 종군 기자 아니라 그랬다고 명예훼손 해갖고 이긴 거랑 똑같은 사례인 거예요. 그렇죠. 자, 공인에 대한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이란 자리는요, 일을 잘하네 못하네 똑같은 일을 했어도 비난하는 그룹이 있고 칭찬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 비난하는 그룹에 대해서 너는 내가 잘했는데 왜 비난해 그러고 명예훼손 이렇게 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때렸잖아. 야,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잘했다는 게 나오는데 네가 뭔데 못했대. 너네는 얘를 고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어.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때린 거 아니야, 판사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죄라는 게 공인한테는 성립하면 안 돼. 심지어 사적으로 무슨 연예인들을 놓고 보더라도 아니 무슨 연예인 겁나 이쁘더라. 아, 그걔 고친 것 같은데. 걔 못생겼어. 근데 되게 고친 것 같아. 이게 명예훼손이 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지. 저 안 고쳤는데 왜 고쳤다 그래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러고 다 걸어봐. 이게 가능하냐고요. 물론 그거를 불가능하다고요. 무슨 뭐 출판물로 해갖고 기자가 공개적으로 만일에 썼다 그러면 이 출판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 수 있지만 개인이 그걸 했다 그래서 그걸 명예훼손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대가가 오갔고 나중에 그 대가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자면 대선을 움직이려고 했다 그러면 진 상황에서 고소를 하라고 그러면 그 자기네가 이겼잖아. 지가 이겼는데 이긴 거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 야 내가 사실은 그거 어렵게 이거 그거 감춰가지고 그 사실을 안 알렸기 때문에 이긴 건데 이게 얘가 이걸 까게 되면 내가 그걸 안 알렸던 사실 자체가 나한테 위협이 되니까 이거를 고소하는 거야 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식이면은 송 작가님은 진짜 감옥 가시겠는데요?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은 명예훼손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김건희 다 입장에서는 네가 말한 것 중에 다른 건 했는데 내가 고시술은 안 했거든? 내가 뭐 이런 걸로 고시술은 안 하시는 했거든? 너 이거 명예훼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지. 나 리프팅만 하고 광은 안 냈는데, 물광은 안 냈는데, 내가 리프팅 한데 물광까지 냈다 그랬네? 물광 냈다고 한 거, 그거 거짓말이야. 허위사실이야. 요즘 트렌드가 누가 물광을 내? 김희애 때나 냈지. 뭐 이런 식으로 나를 고소한다고 치면. 요즘 트렌드 아니야, 물광은? 그냥 요즘 트렌드. 요새는, 자연스러운 거. 네. 뭐라 그러지? 한 듯 안 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유행이죠. 네. 아무튼. 저희보다 많이 하십니다. 네.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끌고 가고 있고, 어떻게든 이걸 갖다가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이걸로 유죄를 때려야 그리고 거기에 연관돼 있는 배우로 이재명 대표를 엮을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생각을 해봐요. 3,000명을 통신조회를 해갖고 그걸 일일이 비교하려고 그러면 그건 아날로그로 해야 됩니다. 디지털로 못해요. 일일이 엑셀 파일을 갖다 놓고 겹치는 전화번호가 없는데 색연필로 그어가면서 눈이 빠지게 해야 돼. 진짜? 그거는 이 사람들 이거를 놓고 하기 때문에 출력물을 갖다 뽑아놓고 그걸 갖고 일일이 이 수사관들이 이거 그어가면서 해야 되니. 만일 진짜 3,000명을 통신 조회를 했으면요. 거기 들어간 인력, 이 수백 명이 들어가고 한다고 해도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진짜로. 아마 그래서 그거 조사했던 누가 어떤 검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검사실 그거 어떻게 했는지 하면 아마 뺑이 친 기록이 나올 거야. 그 수사관들 혹시 시간의 수당? 뭐 수당을 줬는지 특활비 중에 봉투로 때려서 줬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진짜 눈 빠지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한쪽 검사실 관련해가지고
반부패 일부잖아요. 그렇지, 반부패예요. 반부패 일부에서 했기 때문에 반부패가 반이 부패돼 있는 새끼들 아니야. 반 이상이 부패돼 있지. 어. 자, 그러면은 걔네들이 그 기간에 그 통신조회가 일어났던 기간에 쓴 특활비 요거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되겠네요.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당시에 이 조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사 인력들을 끌어다 썼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마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에서 땡길 수 있는 인력까지 다 긁어 모아갖고 모나비 사인펜 수천 자루는 버렸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몇 명이나 몇 고달이나 찾아냈는지 모르지만 니네들이 이걸 써먹으려고 하면 이 명예훼손이 어떻게든 유죄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1심에서 무죄 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나게 되면 이 고리는 써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리로 연결해 놓은 시나리오. 여러분, 우리가 그 3,000명 조회를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 얘네들은 그만큼을 해갖고 아까 사돈의 8촌을 엮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지들의 증명이겠죠. 증명해 낼 수 있는 그런 증인들과 증거들을 지금 조작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미 조작까지 다 끝내고 나서 저기요. 저희 좀 들여다봤어요. 이러고 문자 그렇지. 보낸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선거법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명예훼손, 이걸 갖다가 허위사실 유포를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커피를 안 타줬다고 허위사실로 유포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거를 허위사실이다라고 적시를 해버리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재조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명예훼손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씨. 사실은 고의적으로 이 사람의 명예를 비방할 의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비방할 의향이 개인적인 어떤 호불호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이재명 그렇지. 대표를 돕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선거법을 걸어버리면 더 강하게. 그래서 되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도우려고 했느냐. 거기에 검찰이 기소 내용에 쓴 게 김만배와 이재명은 동업자고 둘이서 막강한 개발 차익을 거둬서 나눠 먹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부터 계속 꼬인 거야.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판사가 얘기했잖아. 아니, 그 대장동 관련된 문제는 아직 정리도 안 됐지 않냐. 기소도 못 했고, 조사도 안 됐는데, 왜 단정적으로 이재명과 김만배를 동업자라고 치느냐. 그러니까 검찰, 이 강백신이도 대가리가 진짜 돌아버리겠는 게, 옛날엔 이 정도만 쓰면 판사가 오케이를 해줬거든. 별다르게 그거 갖고 시비 걸질 않았거든. 근데 지금은 하도 이 모질이들이 자꾸 거짓말, 허술하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판사도 이제 안 다치려고 그렇죠.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거는 도저히 문제가 아닌데 이것 빼 하다 보니까 8장, 9장 되던 공소장이 두세 장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판사는 제정신이어서 그런 거냐?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더 이상 예전에는 판사가 그 결정을 내리면 사람들이 막 검사만 욕하고 검찰만 막 욕하는 수준이 아니고 도대체 이 판사는 왜 이런 판결을 내렸나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까지 다 우리가 보잖아요.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얘네들이랑 한 통속이야. 받는 것도 있고 콩고물 떨어지는 게 있고 내가 얘네들한테 조금 혜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묶여도 억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정말 얘네하고 받은 것도 없고 얘네로부터 무슨 언지를 받은 것도 없고 혜택을 받은 것도 없고 전화 한 통 받은 게 없단 말이야. 없는데 얘들이 진짜 자기가 봐도 와, 일 진짜 안 한다 싶을 정도로 수준 너무 떨어지는데 하는 공소장을 올렸는데 이걸 판사가 인용을 해버리게 되면은 판사가 자기는 얻어먹은 콩고물도 없는데 같이 묶여버리잖아요. 정확한 지적이긴 한데 솔직히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저걸 봐주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나도 옷을 벗어야 된다. 라는 차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애는 지금 안 하고 있던 그동안 변방에 밀려있던 사람한테 이런 어려운 건을 갖고 와. 근데 이 어려운 건을 내가 받아갖고 해주면 옛날엔 출세를 했어. 근데 지금은 안 해줘야 이거 해줬던 앞대가리들이 다 모가지 날아가고 자기 출세가 빨리 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검사들이나 판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를 엄청 깨끗이 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내가 이걸로 해갖고 어디 나 김현장에 갈 어떤 서울대 출신의 학력과 백이 있다 그러면 막 던져도 돼. 보상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검사들은 이제 판사들은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요구한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대로 기소장을 쓰거나 판결문을 쓰지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라도 받고 뭔가 콩고물이 보장이 돼 있으면 한다니까? 근데 그거 안 해주는 애들이거든. 왜? 그동안 얘들한테 해줄 필요가 없어. 왜? 단골이 그렇지. 있으니까. 그렇지. 자판기가 있으니까. 판결 그렇지. 자판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 판결 자판기들이 하도 들어 올리다 보니까 저리가 아니면 또 저 새끼네. 라는 그렇지. 욕을 처먹다 보니까 그렇지. 신선해 보이려고. 신참한테. 아직 때 안무들한테 이거 하나 처리되면 내가 이번에 중앙으로 한번 해드릴게 라고 해도 네가? 내가 보기엔 네가 나 인사 갈 때쯤 되면 너는 깜빵 가 있을 것 같은데 요런 느낌으로 본다는 거야. 점점 더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게 예전부터 하는 말이 20% 넘으면 공무원들이 말 안 듣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미 20%대로 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 윤석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3년 후면 가고 빠르면 그 안에도 갈 놈이거든. 근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얘한테 충성하다가 내 남은 평생 누가 책임져 준다고 그 지랄을 하겠냐고. 아마도 앞으로 법원 판결은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무슨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우리 그렇고. 1심 판사는 왜 그래요? 그 판사님에 대해서 내가 억하심정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할 때 굉장히 말을 잘 들어줘서 난 우리 방송 애청자인가? 이렇게 착각도 했었거든.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땐 잘 들어주더니 판결할 때는 그냥 개무시하고 자기 얘기만 하잖아. 이거 보면 이분도 뭔가 이제 마음의 각오를 굳히지 않았겠느냐. 내가 여기까지만 하자. 은퇴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다 마일리지 싼 거거든, 그 양반 입장에서는. 아무튼 내가 똑똑히 내 두 눈 똑바로 뜨고 내가 눈 마주치면서 끝까지 쳐다봤어. 이 사람이랑 안 금지면 안 되는데.